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00에서 400만원 사이에 LPG 차량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LPG 차량이 연비가 좋다고 해서 많이 보시는데 어떤 차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2005년식 이상으로 받고, 그리고 2005년식 미만 것들은 이제 슬슬 폐차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노후된 모델만 나오기 때문에 2005년식을 일단은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설정을 했고, LPG 차량 그리고 17만 킬로는 좀 많은 감이 있어서 이건 뺐고, 무사고 차량만, 그리고 사진이 있는 성능이 있는 차량만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는 거고, 300에서 400 사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 순서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보시는데 좀 편하실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F 소나타가 나오는데, 짠,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사제일이 보통은 좀 인기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에 뿔도 달려있고, 그래서 조금은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능 기록부부터 봐야 되는데, 연식은 오른쪽 보시면 2008년식, 그리고 16만 5천 킬로. 키로수가 조금만 짧았으면 뭔가 조금 더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짧은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15,000km 정도 느낌으로 탔던 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검사 날짜가 조금 여유 있진 않습니다. 그렇게 확 임박한 것도 아니긴 한데 렌트 이력이 없고, 그리고 여기 휀다, 그리고 앞에 범퍼 이렇게 두 개가 교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보통 여기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본넷도 약간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유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차들은 조금 여기까지 체크되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는데, 여기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빼고 다른 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대에 미리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SM5, 뉴 SM5 지금 요거, 그 다음에 TG 그랜저, 그리고 뭐 뉴모닝도 있는데, 경차 LPG가 조금 저는 내구성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해요, 개인적으로. 경험상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많이 찾으시기도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역시나 성능부터 봐야 되는데, 검사기간 아주 여유있고, 렌트 이력이 없고, 튜닝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정도는 안쪽에 프레임이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겉에 교환, 황금 도장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이게 뉴 SM5라는 차 자체가 누유가 좀 고질병인데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누유가 없느냐,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희망적으로 보는 것보다 일단 조금 염두를 해두고, 16번 내지는 21번 사이에 점검자 의견란, 여기에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사진을 보는 건데, 키로수가 짧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고 그냥 쏘쏘하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고장났나 이런 추측을 또 이제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한 16만에서 17만 정도 됐기 때문에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사진에서 이런 사용감은 막상 실제로 봤을 때 뭐 이 정도야 뭐 탈만 하겠다 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실내 사진은 조금 적나라하게 나오는 편이고, 실외 사진은 실제로 봤을 때 눈에 보일 만하게 사진으로는 좀 깨끗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이제 겉에는 사진보다 조금 덜 할 수 있겠구나, 실내는 사진에서보다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을 조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은. 열선이 있고. 근데 내비가 안 나오는 게 조금 뭔가 다른 차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차를 컨택을 하는 거는 조금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약간 뭔가 걸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토스카가 나왔는데 키로수가 7만입니다. 7만. 은색깔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LPG 검사 날짜가 지금 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갱신이 되는지, 갱신이 안 됐어도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렌트 이력이 없고 튜닝도 없고 사고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부분적인 판금도장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연식이 그래도 10년은 됐으니까. 미세누유도 없다. 성능이 너무 깨끗한데, 아 여기 밑에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차를 안 산다 라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 정도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된 한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좀 있는 편입니다. 구매하고 나서 바로 수리를 해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야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해야 하는 경우는 누유에 체크가 되지 얘가 체크가 잘 안 되고, 원래 이 연식 정도 됐을 때 그 누유가 있는 차량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된 거 보니까 체크를 안 하려고 했으면 이것까지 체크를 안 했어야 되는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점검자 의견란에도 뭐 별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진에 뭐 특별한 뭔가 있나 한번 많이 보게 되면은, 여기 LPG 악셀, 엑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직 이 차가 열을 안 받아서 예열이 안 돼서 체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이고, 핸들 리모컨은 이렇게 있고, 뒷자리 깨끗하고 넓습니다. 이 차는 열선 버튼이 문에 있는데 열선이 없는 모델 같아요. 옵션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검사 날짜 지나 있다는 것만 빼면은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갱신이 됐거나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토스카가 잔고장이 조금 덜어 많은 차라서 키로수는 짧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저도 경험상 키로수가 짧으면 희망적이게 되는데, 은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금액적으로 좀 싸고 LPG고 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토스카 특성상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볼 차량이 지금 7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는 티지 벤저 LPG도 나올지 한번 볼게요. NF 소나타는 일단은 쭉 나왔고, USM5도 나왔고, NF 또 나왔고 하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 괜찮은 차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저는 요 USM5가 엔진 미션 뻗는 경우는 못 봤는데, NF는 예전에 실린더 벽이 스크래치가 있어서 보호링을 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모든 차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키로수가 그때 그 차는 20만이 일단 넘었고 하니까, 관리가 엔진오일 관리를 잘 안 해줬다면 어떤 차든지 이 SM5 요 차도 보호링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제 경험상 9년 동안, 제 중고차 9년 동안 요 차는 보호링을 하거나 한 적은 없는데, 이게 누유 증상이 좀 있고 엔진 오일 관리를 잘 안 해줬다면 제가 못 봐서 그렇지 이 차도 보호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보호링을 무조건 평생 폐차할 때까지 안 해야 된다 라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해주면은 보호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토스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토스카가 하나
두 대 나왔고 NF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대에 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드리는 취지는 차가 많으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200만원대로 골라야지 라고 하게 되면은 점점 키로수는 올라가고 뭔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금액으로 승부하려고 내지는 계속 들어온 지는 오래됐는데 안 팔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점검자 의견란 밑에 성능점검 기록부 밑에 그 날짜를 잘 봐야 되겠죠. 경차 LPG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연비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시트는 되게 깨끗하네. 검사기간 여유 있고, 렌트 튜닝 없고, 사고 경미하고, 누유가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스티어링 기어, 그러니까 핸들 오무 기어, 거기가 고치는데 한 25만원 들어가는 불량 증상이 있다. 외판 부분 판금 도장 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금액은 320. 외판은 쏘쏘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320이라고 하면 왠지 300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전비가 안 들어가니까 300 더하기 매도비가 요즘에 대부분 33으로 올랐으니까 33에, 여기는 지역이 뒤에 배경이 용인이에요. 그래서 저 수수료 10만원 더해서 40을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하면 373만원에 성능보험료가 2019년 6월 1일부터 의무하니까 한 2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전후. 그럼 375만원 전후 이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32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열선도 있고 LPG 입니다. 스파크도 있어요. 뉴 카렌스가 이 금액대에 있는데 누유가 없는 차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차종입니다. 하부 부식도 좀 의심이 되고, 근데 이제 부식은 C라고 해서 원래 체크가 돼야 되는데 엄청 심하지만 않으면 체크를 잘 안 합니다. 미세누유 체크가 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누유가 좀 심한 경우가 좀 많았던 차로, 게다가 또 장고장도 좀 덜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차를 제가 뉴카렌스로 해드린 거는 그 전 주인분께서 좀 손을 봐놨고 수리할 때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만원씩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거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가격에 사도 되는데 수리비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리비 나올 가능성이 50% 이상, 거의 8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리비를 한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SUV는 경유니까 매연 조감 좋지 때문에 구매하기 조금 애로가 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가 뉴카렌스인데, 게다가 또 세타 엔진이에요. 엔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호링 업체 가니까. 그래서 요 차가 보호링하러 입고되어 있는 차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 12월 초에 저희 아버지 차도 보호링을 한번 해드렸어요. 한번 하면은 그 6개월 AS 받고 할 수가 있는 데서 100만원 정도 보호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보호링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셔도 제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선도 있고, 차량 용도가 참 좋고 금액이 만만하고 한데 하체 부실 거야. 그 다음에 엔진 세타 엔진이라서 좀 보호링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점, 그리고 누유가 좀 덜어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차입니다. 그 점만 없으면 강추해 드릴 텐데, 그렇게 뒤에는 엄청 깨끗하고 등급도 좋고, 이 배경은 저희 매매단지 안에 있는 차입니다. 보라색 상관없다, 가격만 맞으면 된다.
한번 보고는 싶네요. 그래서 로체도 있고, 로체도 NF도 로체도 세타 1 엔진이에요. 세타 엔진이 제가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정말 싫어하는 거는 2010년 이후에 나온 첫 번째 K5, 그 다음에 YF 팔지도 않고 매입도 안 하고 하는데, 요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면밀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입니다. 대신에 NF보다는 키로수가 짧죠. 상대적으로 네임밸류라고 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렌트력 없고 사고도 없고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미측정? 이것 때문에 차 못 살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물론 제 성능을 받아서 날짜가 최근 날짜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날짜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경을 보면은 요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겠죠. 인프레이션도 있습니다. LPG 등급이 완전 깡통이면 여기가 동그라미 3개가 있어서 택시처럼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시트도 깨끗하고 성능 보면 렌트 이력은 있어요. 하지만 좀 비싼 차들은 렌트 이력이 있으면 조금 걸러야 되는 그런 게 왠지 이제 금액 대비 차 상태가 안 좋으면은 충격이 크니까. 근데 금액이 저렴하니까 어차피 또 10년 정도가 됐고 해서 이 정도 연식은 렌트 이력이 있으나 없으나 크게 왠지 관계가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싼 차를 팔면은 얼굴 내놓고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렌트 이력 있는 거를 팔았다가 문제가 좀 있으면 좀 애로가 크고 이미지 실추가 엄청 크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좀 걸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싼 것들은 만만하니까. 근데 사고가 많네요. 꺼야 되겠죠. 제 판매 특성상은 판매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무사고 체크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가운데 체크가 됐긴 했지만 끝에만 돼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 희망적으로 보는 거고, 아예 체크가 안 된 것들이 기분이 좋겠죠. 무사고급도 체크를 해보면 무사고급이 아니고 큰 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이 300초에 이 300초라는 금액 안에 뭐 좀 깎이면 거의 300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500만원 이하의 이 저렴한 차들은, 저렴이들은 잘 안 깎아주려고 하는 좀 비싼 차에 비해서는 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깎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NF 소나타, 로체 어드밴스 받고 그 다음에 뉴 SM5 인프레이션이 나오나 했는데 사고가 조금 있었어요. 이 차는 어떤가? 썬루프가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크지 않고. 근데 누유가 있는 게 정상인데 자동 변속기 미세누가 있으면은 요거는 걸러야 돼요. 여기 제 기준입니다. 무조건 아니고 제 기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변속기에 누유가 있으면은 튄다라는 얘기가 확실하다 생각을 해서 미세누유 쪽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변속기 쪽에 끕니다. 여기는 왜 체크가 안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동이 아니니까. 여기 밑에 비어져 있는 부분에 수동이 아니니까. 스파크도 있고 이렇게 차량들 볼 수 있는데 TG가 많지가 않습니다. TG 그랜저 이렇게 나와야 풍족하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여기 나왔네요. 뉴럭셔리 TG 그랜저입니다. 이거 전라도 광주에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께서 이 차를 물어봐 주셨어요. 검사 날짜는 많이 지나 있습니다. 이거는 원부조에 보면 될 것 같고, 앞에 9번과 18번 안쪽에 먹은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미세누유도 체크가 안 돼 있고,
여기 미세누유 체크되어 있는 건 대형차 특성상 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거. 실제로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쿼터 패널이라고 해서 뒤 휀다. 6번이 쿼터 패널. 리어 휀다라고도 하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이 좀 판금이 들어가 있다. 주차하다가 뺄 때 판금을 한 건가. 아무튼 충격이 있다. 들어온 날짜가 12월 21일. 이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는 한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정품 랩이 있고 전동 시트도 있고. 근데 막말로 이렇지 않습니까? 유럽셔리 TG에 10년 됐으면은 이제 이 차의 수명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났고 3분의 1 정도가 남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새 차가가 얼마일까요? 아무튼 좀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아무리 은색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산다면 뒷자리 열선도 있고, 뒤에 깨끗하고 성능도 쏘쏘하고, 이 정도면 쏘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수수료가 아니라 수리비가 5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과 키로수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무조건 현재 깨끗한 거를 무조건 찾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메리트를 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수리비가 나온다면, 좀 아쉽긴 하지만 수리비를 들여서 해도 합리적으로 좀 저렴한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이 찾으시는 TG인데 그냥 TG도 아니고 뉴럭셔리 TG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2019년 동안 차가 팔았을 때 2번 큰 문제가 있었는데, 180대 정도 팔았는데 2번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럭셔리 TG 그랜저였어요. VDC 모듈이라고. 그게 나가서 144만원이 나왔었는데, 그 원래 차를 갖고 있던 차주분께서 50, 그 다음에 제가 얼마였더라? 2분의 1. 그러니까 50 빼고, 그러니까 90에 2분의 1인데, 제 기억으로는 손님분께서 조금 더 저를 신경 써주셔서 조금 요만큼만 해달라 해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3명이서 분담을 해갖고 50, 차를 갖고 있던 차주가 조금 더 해줬나? 여하튼 이게 3분의, 아무튼 3명이서 고통을 분담해서 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전주에 계신 TG 그랜저 뉴럭셔리 구매해 주신 분 아직도 잘 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휘발유였습니다. 오늘 목이 감기도 걸렸고 조금 갈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품 내비도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그러니까 인프레이션이 완전 무사고, 등급도 좋은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는데, 그릴도 바꿔놓고 썬루프도 있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좋아 보이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 근데 금액은 350. 키로수 근데 11만? 가짜 키로수가 아닌가? 이런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키로수가 맞을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다 깨끗하네요. 성능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검사 날짜 지나있다고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렌트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금액이 저렴한데 렌트력이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나? 저렴한 차들만. 사고 없다고 하는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미세누유가 없으면 이상한 SM5인데 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수리비 한 이 정도면은 한 40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서 타도 키로수, 연식도 이 정도면 쏘쏘하고, 이 차를 구매하시면은 한 못해도 3, 4년은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전비까지 뭐하고 하면은 500이 좀 안 되는 금액이 될 것 같은데, 한 450 전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들 들어가진 않습니다. 450에서 비슷하거나 넘치면 넘쳤지 들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다 해서.
수리비 그거 조금 하고, 근데 5월달에 들어왔다. 그게 바로 거든.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특성상. 로체 이노베이션이 나오는데 무사고 체크가 안 된 것들은 빼는데 완전 무사고의 줄임말인 완무라고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아반떼 MD1인 것 같은데 약간 뭔가 튜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듀얼 머플러가 원래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여기도 K7 스타일로 뭐 붙여놓은 것 같고, 상단 내비인데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깡통 옵션은 아니구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또 1단, 2단, 3단, 4단 요 옵션이 좀 아쉽긴 한데 접이식 백밀러는 있습니다. 버튼이 열선도 있고 핸들 리모컨도 있고 에어백이 있다. 조수석에도 후방 카메라도 있다. 깨끗하게 나옵니다.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21년에 9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대에 난 꼭 로체 이노베이션을 무조건 사야 돼. 이런 건 조금, 이런 케이스는 별로 없지 않았나. 성능 뭐 교환된 거 사고 크지 않고요. 누유 뭐 일반적인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또 미세누가 있으면은 아쉽게도 제 기준으로는 끕니다. 70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5페이지야. 이제 이 5페이지 포함해서 3페이지 남은 겁니다. 7페이지까지. 그러면 이 안에 중형차 다 안 좋겠느냐라는 거죠. 좀 이런 것 같아요. 800이 넘어가면 그런 차들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두 대를 봐도 괜찮은데 500만원 미만의 차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한 3, 4대?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선을 좀 잘 짜서 너무 멀리 이렇게 가면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시간도 4, 5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조금 이제 잘 정하는 거죠, 동선을. 그래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고장이 많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에 토스카는 조금 제쳐두고 엔진 미션이 그나마 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SM5 쪽으로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은 것 같고, 로체 이노베이션도 0km가 아니고요. 계기판 사진이 있어요. 18만. 이거는 좀 많은 느낌이라. 그리고 뉴카렌스는 제 경험상 다 하부 부식과 그 다음에 엔진 좀 골골함감, 뭐 이런 조금 약간 뭔가 가벼운 엔진 소리, 열선이 또 없고, 차라리 색깔 포기하고 아까 1페이지인가 2페이지에 있었던 보라색 2페이지인가 등급도 좋고 옵션도 좋은 이 차를 사서 열선도 있고 정품 내비도 있고 요거를 사서 수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남바 바꾸고 흰색으로. 시트도 좀 당시에 고급진 직물과 요거 가죽이 섞여있는 되게 깨끗한, 밑에 이것도 이거니까 수리비 예상하시고 보시면 아무리 보라색이라고 하더라도 용도가 그리고 또 금액이 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리비 예상하시고. 전동 시트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좋을 가능성보다는 연식상 그리고 차종의 특성상 제 경험상 조금 수리비가 안 나오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 나오면 땡큐지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뭐 토스카 나왔고 다 일반적이죠. 뭐 특별한 게 엄청 특별한 게 뭐 나오고, 지금 수입차 어차피 그 수입차나 LPG가 거의 없어. 있는 차도 있어요. 개조하고 했던 차들. 근데 안 나옵니다.
스파크도 한 350 전, 근데 키로수가 경차 치곤 많아요. 제 기준. 이 정도도 조금 많은데, 이거는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6RS는 다 15만이 좀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이 금액대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300 초반, 뭐 깎이면 300까지 될 수도 있는, 그것보다 뭐 290 될 수도 있고, 차주 마음이겠죠. 그 차를 사서 차라리 수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이거 뭐 깎아갖고 350이 돼도 무조건 이 차는 뭐 컨디션 최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업상 그 판매를 빨리 하기 위한 멘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뭐 진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연식이 좋은 그릴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과 연식이 낮은 카렌스는 그릴이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요만큼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좋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떼서 하는 거고, 이렇게 두꺼워지면 그래.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검은 거 없고, 이런 식으로. 연식이 좋으니까, 키로수도 좋으니까 사고 엄청 크지 않고, 안쪽에는 뭐 골격사가 없으니까 누유가 역시나 많아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엔진이 말라서 조금 보호링을 해야 되는, 엔진 교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백판 미세 손상이 있어요. 뒤에도 백판이라는 게 여기 18번 리어 패널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320짜리 그거 사갖고 색깔 포기하고 보라색으로 해갖고, 그 등급도 좋으니까, 등급 깡통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나중에 수리비 나오더라도 좀 덜 속상하지 않을까. 오피러스도 나옵니다. 29,000원 아니겠죠? 예? 이 진짜인가? 이게 만약에 계기판이 조작이 돼 있으면 밑에 점검자 의견이 나올 텐데, 맞네요. 이게 실키로수가 아니죠. 이 연식의 이 키로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상식적으로 차라는 게 누군가 비싼 돈을 주고서,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처음에 한 3,000 이상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 가격 주고 2키로수만 탔을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TG 나왔어요. 근데 좀 일반적으로 300만원대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차가 원래 진짜 수도권 다 뒤져도 별로 없습니다. 뭐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없는지. 근데 찾으시는 분은 너무 많은데 차는 정말 없습니다. 타이어도 좋고, 거의 400이죠. 이게 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사고 이렇게 돼 있고, 대형차 특성상 뭐 이거는 만약에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수리비가 한 11만원 느낌이고, 운전석 인사이드 충격 있고, 양 멤버 미세 판금, 사이드 멤버 얘기하는 거거든요. 12번. 그러니까 앞에서 좀 세게 받은 거예요. 몸이 쾅 이렇게 될 정도로. 그래서 지지대는 뭐 살아있다고 돼 있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아니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 밑에 이렇게 코멘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TG 한번 볼게요. TG 수도권 전체로 조건 이거 풀고, 다 풀고, 이거 100까지 그래갖고 무사고에 성능 있는 거 17만 킬로까지 보면은 몇 대가 나오냐, 5대. 수도권 전체, 수도권에. LPG고 2005년식부터니까 어차피
다 풀고 5대 무사고 차량에 사진 있는 거, 성능 점검 기록부 있는 거. 어떤 말씀 하실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 5대 있는 거 볼게요. 알겠습니다. 키로수 이 뒤에도 보고 싶다고 하실 거잖아요. 25대. 근데 키로수 너무 많은 것들은 못 팔아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얼굴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못 팔아요. 만약에 차 문제 있으면 전화 주실 거잖아요. 문제 있다.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떤 거가 문제 있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깊숙이 계속 희망적으로 깊숙이 물어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장고장들이 일단은 많이 나오겠죠. 핸들 이게 유격이 이 당시 현대기아차가 오무기어라고도 하고 웜기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 수리를 많이 하게 되면 25만 수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유 엔진도 조금 엔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것저것 수리비 좀 예상하시면은 뭐 사셔도 됩니다. 근데 얼굴 내놓고 좀 키로수 너무 많은 거는 못 팔겠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무조건 안 좋지도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얼굴 내놓고 팔기에는 그리고 또 차량 상태 깨끗한 거 있잖아요. 문콕과 스크래치와 그거 다 해놓고 파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저렴한 금액대의 차들은 손을 엄청 보고 판매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키로수가 많은 차는 제가 타는 건 괜찮은데 상태 보고 왜냐면 수리비 나오면 속상하지만 제 돈 주고 고치면 되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 분들께서 저한테 오셔갖고 수리비가 만약에 구매하자마자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바란스가 안 맞아갖고 주행 중에 고속주행했는데 막 차가 부들부들 떨려. 그럼 바란스 때문인데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댁에 돌아가실 때 되게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실 때, 귀가하실 때 엄청나게 불안하시겠죠. 내가 차 잘못 샀구나. 어떡하지? 정차시에 막 차가 엄청 떨립니다. 알고 보니까 뭐 수리비 5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리비인데 뭐 그런 경우는 되게 전화 받자마자 네 공업사 가보셔서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결국에는 뭐 별거 아니어갖고 손님분께서 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제 돈을 할게요 라고 하신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한 2~30만원 정도 나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반반 하던가 지원을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가까우신 데 계시면은 한번 갖고 오셔서 차주한테 얘기해갖고 뭐 반 3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 이미지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전화가 오는 게 손님분께서도 물론 구매하신 당사자분이라서 조금 굉장히 불안하시겠지만 저도 제 이미지가 걸려있고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전화가 오면은 엄청 막 그렇습니다. 완벽히 차를 고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남이 탔던 차고 당장은 괜찮은데 내일 나올 증상, 다음 주에 나올 증상, 한 달 넘어 뒤에 나올 증상을 하나하나 다 캐치할 딜러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꼼꼼히 보는데도 나오는데. 여하튼 저한테 그 2019년 1년 동안 와주셔서 구매해 주시고 180여 대씩이나 팔게 해주셔서 물론 더 많이 판매하신 딜러분도 많고 저보다 좀 덜 파신 분도 많고 하지만 저는 180대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올 한 해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구독해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무난히 넘어갔던 뭐 대박을 터뜨린 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지난 2018년과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다행인 거는 뭐 엄청 떨어지거나 뭐 엄청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꾸준을 했던 게 제 영상을 좀 많이 안 올려서 좀 탄력을 안 받은 측면이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잘 될만 하면은 또 영상을 좀 잘 안 올려서 항상 평균치를 맞추려고 하는 제 심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유튜브는 정보의 바다입니다. 예전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 엄청난 정보의 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비전문가이신 분도 계시고 시청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물론 볼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아진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저도 그렇고 전문성 없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그냥 많이 좋아할 만한 거를, 배경 썸네일이라고 하죠. 배경화면 일단 클릭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진짜 막 이런 거, 이게 된다고? 이 세 가지만 알면은 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그로들이 많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틀린, 이거는 그냥 너무 자기 생각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인데 라는 정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중고차뿐만이 아니고 많은 대부분이. 그래서 어그로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너무 어그로 영상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새 점점 유튜브를 클릭을 하는 그런 흥미가 좀 많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물론 저도 맞지 않은 정보가 껴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좀 맞다라는 정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썸네일도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렇다고 좀 너무 재미없지도 않게 해야 하잖아요. 저도 많이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 중간선이 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뭐 티즈 그랜저 또 있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17만까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그래 10,000km 정도 보너스를 더 줘서 이렇게 보시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나.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찾으세요, 티즈 그랜저 LPG를. 아직까지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이 뒤에 LED 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화려해요. 그리고 너무 옛날 차 같지도 않고, 이 금액 300에서 400만원 사이에 일반적인 거는 휘발유차가 엄청 많은데, 길거리에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무난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 게 새 차가 아닙니까? 팔렸던 그 차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환조차도 잘 안 되지 않나. 그만큼 기존에 타시는 분들께서 만족을 하시면서 타시는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300에서 400 사이에 LPG 차량만 봤습니다. 휘발유차도 한번 봐야 되겠죠. 경유차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은 미션, 터보, DPF 매연 저항 장치, 그다음에 부식과 누유가 없는 차가 거의 없어요. 수리비를 예상하시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조치, 미세먼지 매연 저감 조치가 나오면은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폐차 기준이, 그러니까 매연 저감 조치에 해당되는 5등급 이상의 4등급 차까지도 해당이 될 시기가 언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1,000만원 미만 차들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제 이미지도 그렇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제 이미지 때문에 제가 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건지 쉬운 길을 걸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SUV 찾으시는 분 정말 많은데. 아무튼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 뭔가 300에서 400만원 사이에 구매할 만한 LPG는 착각만 봤을 때 DSM-5도 나오고 NF 로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토스카도 나오고 스파크 LPG도 있네, 뉴모닝 LPG도 있네, 대형차는 뭐 중대형이긴 하지만 TG LPG도 있네. TG LPG가 생각보다 대수가 넉넉하지 않네 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은 좀 아시고 하셨으면, 저는 모르셨던 분이 계셨다면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만족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만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움이 아예 안 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도움이 하나라도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